종교 넘어 아하. 매주 월요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 외 우를 넘어 이웃 종교에게 배우고 종교 본연의 역할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인데요. 얼마 전 열혈사제란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되었죠. 드라마가 아닌 현실 세계에도 열혈사제로 불리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계신 성공회 이정호 신부님인데요. 지난 30년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복지에 힘써왔으며 그 공을 인정받아 지난 2017년 10월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하셨습니다. 최근 노동자들의 쉼터인 샬롬의 집이 30주년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열혈사제 이정호 신부님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신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이정호 신부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부터 한 말씀 좀 해주실까요? 그 부족한 저를 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래전에 왔었는데 오랜만에 오니까 아주 새롭고 좋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 제가 열혈사제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붙인 말이 아니라 그 아마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그 신부님을 그렇게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조금 억울한데요. 그 열혈사제 드라마에서는 실제로 욕도 잘하고 신부님이 누구를 두들겨 패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뭐 흥분만 잘하지 욕을 하거나 이렇게 패거나 그러지는 잘 않았던 것 같은데 사실은 열혈보다는 냉혈사제가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최근 신부님 계신 샬롬의 집이 30주년을 맞았다고 들었는데요. 이 샬롬의 집 소개도 좀 해주시고 30년간 묵묵히 일해온 그 소감도 한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1990년도에 그곳에 가서 이주민들을 만나면서 샬롬의 집이라는 걸 송공회가 만든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이주자들에게 평안을 안겨주는 그런 곳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30년을 이렇게 해왔고요. 저는 그 샬롬의 집이 꿈꾸는 평안 이런 것들이 지금 시대에 많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0년이 된 건 남다르게 생각하고요. 다시 또 30년을 향한 그런 전진을 해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30년 전 그 당시에 특별히 그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 일해야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뭐 종교적인 그런 예배, 미사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으로 사실은 시작을 했는데 현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들이 겪고 있는 이주자로서의 어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체류 여건들이 이들을 돕는 게 교회의 일이다. 그리고 사제의 일이다. 그리고 신도들의 일이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그 일을 하게 됐고 제가 있는 그곳은 사실은 한센인들을 위한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정착마을. 그래서 그분들을 돌보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일하게 된 거죠. 예. 그 지난주에 이 샬롬의 집 30주년을 맞아서 또 의미 있는 또 행사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 그 이주 노동자분들이 신부님에 대한 그 글을 좀 적은 그 현수막을 걸어놓고 거기에 이제 신부님 사진도 띄워놓고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제가 한번 좀 감동적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헌신, 열정. 한센인들과 사역을 하시고 이주 노동자들이 월급 떼이고 손가락 잘려도 말 한마디 못할 때 악덕 사장님 사무실에 쳐들어가서 해병대 출신 눈빛으로 해결해 주시던 신부님.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의 깡패천사. 한평생을 바쳐서 남양주 외국인 복지센터를 일구신 우리 신부님. 우리는 신부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열혈사제 이정호. 그 말씀만 들어봐도 정말 그 고생을 많이 하는 열악한 환경에 계신 노동자분들을 위해서 이 악덕 사장님 사무실에 쳐들어가기도 하셨고 그러셨나요? 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가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 동네에서는 특히 이주자들의 모양이 우리가 쉽게 부르는 불법 체류자, 미등록 노동자들이었기 때문에 더 좀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뭐 저는 사제이기도 하고 한국인이라는 그런 걸로 사장님들에게 달려가서
뭐 도와달라고 이렇게 읍소를 하기도 하고 진짜 소리를 버럭같이 지르고 싸움질 비슷하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주먹질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냈죠. 그야말로 우리 노동자분들의 편이 되어서 목소리를 내주신 거잖아요. 네. 그간 기억에 남는 일들도 참 많으실 텐데 힘들었던 점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좀 하나씩만 좀 꼽아 주신다면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외국인 노동자다라고 지내면서 이 이주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그 중에 제가 이 방글라데시 사람 고메즈 그리고 필리핀 노동자 로키 그리고 나이지리아 사람 우구추크 운제케라는 사람의 죽음 이런 것들이 가장 마음이 아프고요. 우선 뭐 이주의 꿈을 이루지 못했고 또 한스럽게 한국 땅에서 이렇게 숨져가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참 답답하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물론 여러 도움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해결해내기는 했지만 그래도 가장 마음 아프고 특히 유족들을 만나거나 그들에게 어떤 소식을 전할 때 가장 힘든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뭐 기쁜 일도 많았지요. 이렇게 제가 특히 방글라데시를 여러 해 동안 다니는데 한국에서 이주노동을 통해서 가져간 여러 가지 수입들을 가지고 굉장히 성공해서 예. 제가 그곳을 왔다 갔다 할 때 어떤 친구가 신부님 내가 집 한 채 줄게 그래서 아, 아파트 한 채를 선물로 받았는데 등기 이전은 안 됐지만 예. 아무튼 뭐 그런 걸 주면서 또 백화점도 운영하고 그런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공한 케이스들을 보면서 굉장히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한국에 온 많은 그 이주 노동자분들이 어쨌든 뭐 다양한 이유로 뭐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아프고 또 질병도 겪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열악한 상황에 처할 때는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그 아픔 또 이렇게 돌아가신 그런 소식을 직접 전해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등록 이주자들이기 때문에 가족에게 연락을 해서 그분들의 이제 어떤 권한 위임을 받고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말씀드린 세 사람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장례서부터 그분들을 돌려보내는 일, 그 시신으로 이렇게 돌려보내는 일, 그리고 모금한 돈을 전하는 일 이런 일들을 다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뵙기도 했고 했는데 뭐 인생이란 게 뭐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고 죽는 일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모두 힘겹게 다가오는 일들인데 그런 걸 보면서 더욱더 잘 돕고 이분들이 더 편안한 체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다짐하고 그랬죠. 예. 네. 뭐 이 생로병사, 희로애락, 네, 우리가 다 인간이면 겪는 건데 이를 나눌 수 있는 가족, 형제가 없는 정말 그런 분들에게 진짜 가족처럼 이렇게 해주신 신부님께서 정말 정말 소중한 일을 해 나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난 2017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여하는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한 일도 기억에 남으실 것 같습니다. 그때 또 남다르셨겠습니다. 네, 이 정부 들어서 이제 국민훈장 동백장이라는 거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예. 정말 뭐 보람차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고맙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30년 전과 오늘 우리 이주민들의 상황 좀 많이 나아졌는가 또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주민들의 인권과 복지 좀 어떻게 많이 달라졌다고 보시나요? 네, 우리나라에 이주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대체로 1986년 아시안 게임 그리고 88년 서울 올림픽 이후로 이렇게 한국이 잘 살게 됐다 그래서 이주자들이 꿈을 가지고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 30년 지난 지금은 뭐 많이 좋아졌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 좋아지고 지금은 이제 그분들이 어떤 형태로 한국에 체류하던 지금 250만 시대라고 하는데 이주민 예. 어떤 형태로 체류를 하든 매뉴얼이 만들어져서 어떤 체불이라든가 산재 또 어려움들이 생길 때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이런 센터들을 찾게 되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전부 다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는 좀 다르게 이주민들한테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최근 한 7년, 8년 동안 돌아간 이주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의 트라우마를 좀 씻겨주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한국 사회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젠 한국에 와서 멍들고 망가지고 깨진 마음을 안고 돌아간 사람들을 끌어안는 그런 아프터 서비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한 7년 전부터 방글라데시와 필리핀을 상대로 지금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지난해였나요? 제주도에 예멘 난민 그 500여 명이 들어오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이주민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가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글쎄요, 찬반 논란 거의 이렇게 반반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신부님은 좀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는 뭐 난민이 한국에 들어온 케이스가 이제 그 제주도에 많이 들어온 그런 경우인데 저희가 경험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뉴질랜드나 독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주민 난민에 관한 경험들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그들처럼 이렇게 대우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뭐 우리나라를 찾아온 난민들에게 당연히 친절함으로 베풀고 그들이 조금 우리와 처지가 다르지만 동등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여력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환영한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대접하는 일은 대단히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신부님께서는 이제 성공의 사제로서 종교에 관계없이 또 인종이나 피부색에 관계없이 국가에 관계없이 이렇게 다양한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셨잖아요. 이렇게 문화, 종교, 국가를 넘어서서 이렇게 소통하시면서 뭐 이런 것들은 뭐 중요한 게 아니구나. 우린 다 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좀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한 30년 동안 16개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주 노동과 관련되어져서 일을 하는 바람에 한국 기독교 협의회에서 저를 이웃 종교 간 대화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줘서 예. 지금 뭐 이 원불교, 불교 또 뭐 성균관 등등 여러 종교와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특히 우리 동네에는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에 대한 이해를 제가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또 교회에 나오는 친구 한 사람이 그 관련 박사학위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슬람에 관한 관심으로 사람들에게 정확한 이슬람에 대한 종교적 인식을 좀 전달을 하고 이웃 종교 간 대화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서로 이해하고 조금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등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열심히 이웃 종교 간 대화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지금 이슬람 뭐 교도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아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반적인 시선 또 기독교 내에서 바라보는 이슬람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좀 신부님이 알고 계신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내용과는 좀 많이 다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NCC에서 지금 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조금 인식의 차이로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슬람에 대한 뭐 할랄 음식에 대한 뭐 부분들 또 그들이 하는 기도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것들을 그냥 오해하고 뭐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인식의 개선 이런 것들을 하려고 조그만 소책자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케이스를 통해서 그런 준비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도 이제 이스탄불 그 터키 문화원에서 그들의 음식도 먹어보고 또 함께 어떤 경험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들과 우리가 다른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모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이슬람교도 분들이 그 먹는 음식을 이제 할랄 음식이라고 네. 하죠. 그런 할랄 문화에 대해서 우리나라 곳곳에도 또 이렇게 열린 정책을 좀 쓰려고 하는데 일부 또 국민들이 그에 대한 또 오해로 이슬람 사람들 많아지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또 오해가 있다는 것이 또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그 최근 들려온 소식으로 그 성공회 대학교에서
이슬람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실을 이렇게 제공하기로 했다는 소식 들려왔고 또 개신교 대학인 뭐 연세대학교 국제 캠퍼스나 이화여대에서도 이렇게 이슬람 그 학생들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기도실 명상실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러한 배려들 우리 이주민들이 기본권을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들을 좀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부님의 지난 30년간의 또 활동 덕분인지 현재 경기도 다양성 소통위원회 위원장직도 맡고 계시는데 여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아주 평범한 일을 하는 곳이고요. 사람 사는 곳에서 소통이 안 된다는 건 참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네. 지난번 한번 이제 1차 회의를 할 때 이렇게 보니까 뭐 큰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쓰레기를 그들이 이제 막 투척하는 이런 것들 어떻게 이 문제를 좀 해결할 건가.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노동자들 국가에서는 분리수거라는 걸 하질 않으니까 이렇게 한국에서 뭐 생긴 여러 가지 음식물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쓰레기들을 막 이렇게 버리고 그래서 CCTV 뭐 이런 걸로 막 이제 그 잡아내는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그랬는데 그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들어와서 사는 동안은 하여간 한국 문화를 이해해주고 좀 소통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또 그 중국 사람들은 그런 뭐 이렇게 뭐라 그러나 그 도박 같은 거를 되게 좋아해요. 예. 마장 뭐 이런 거. 그런 걸 막 길에서 하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되게 어색하게 생각하고 한국 사람들은 뭐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들의 문화라고 이렇게 인정해주는 소통의 어떤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역할들을 저희들이 지역의 주민 그리고 뭐 소방관 또 뭐 경찰 이런 모든 관계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소통해내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119에 실려서 바로 갔으면 목숨을 살릴 수 있었는데 고매질한 친구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심근경색으로 그때 처음에 왔던 택시기사는 환자는 안 실른다고 그러고 이렇게 가버리고 그 한국을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119에 신고를 해서 119에 실었을 때는 이미 세상을 떠난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케이스에 의한 어떤 방법을 만드는 일들을 이 소통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오해하고 네, 편견을 갖게 되는 네.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열린 자세로 있는 그대로 좀 바라봐주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을 좀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그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소통이 잘 안 될 때가 많고 안 된다고 느낄 또 우리 국민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거든요. 특히 정치권이 그렇고 종교 간 대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통을 좀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정치도 열심히 들여다보고 정치는 뭐 참여는 안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심을 놓을 때 문제가 많이 생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늘 이렇게 잘 다독거리고 정치판이 잘 돼야 또 백성들이 편안히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근본적인 정신은 좀 선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착하게. 제가 우리 복지관에도 착하게 살자 이렇게 무슨 조폭구호 같은 걸 써붙였는데 사실은 그런 착함은 아닌데 하여간 선한 생각과 선한 행동 이런 것들이 정치도 종교도 다 대화, 소통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조금 마음이 열리지 않고 닫히고 조금 삐딱하게 이렇게 서는 그러면 뭐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정치의 갈등 또 뭐 우리나라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세계 간의 어떤 종교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의 이면을 보면 역시 우리가 사는 모양이 좀 달라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선한 마음으로 다가갔을 때 뭐 대화가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예. 정말 내가 소통이 안 된다고 느낄 때 내가 선한 마음을 갖고 다가가는가 이거부터 돌아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아쉽지만 신부님께서 이번에 샬롬의 집 30주년을 지내셨는데 다른 곳으로 가신다고 들었는데 이제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미 6월 1일 이임식을 하고요. 떠났습니다.
마석, 남양주 마석은 떠났고요. 지금 저는 남양주이긴 한데 성당만 있는 교회만 있는 그곳으로 이주를 해서 그곳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이주 결혼 여성들이 많아서 그곳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겪는 어려움, 또 한글 교육, 문화 교육 이런 것들은 이주민센터, 남양주 외국인센터에 좀 일임을 하고 저는 그곳에서 방글라데시나 필리핀, 네팔 돌아간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소위 트라우마를 가지고 돌아간 사람들을 아프터 서비스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역에서 좀 봉사를 하려고 하고요. 지역 봉사를 넘어서 뭐 서울에도 가고 경기도 내에서도 이렇게 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얼마 전 그 원불교 원 다문화 센터가 개원을 해서 그 김대성 교무님이 또 출연을 하신 바가 있는데 우리 종교에서 그렇게 다문화 센터를 만들고 다문화인들이 함께 더불어 사는 또 세상을 위해서 또 힘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공의 사제로서 시무님께서 꿈꾸는 세상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지 또 이웃 종교인들께도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성공의 사제가 꾸는 꿈은 아니고요. 사람으로서 그냥 뭐 이제 60을 지나 오랜 삶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어떤 꾸는 꿈이 있다고 하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다른 모양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오해가 생기고 서로 이렇게 뭐 착취하고 이런 구조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다르고 이렇지만 또 좀 없어 보이기도 하고 고뇌 보이기도 하지만 그들을 끌어안고 이렇게 동등한 세상을 생각하고 꿈꾸는 것 그게 대단히 필요하다. 특히 종교인들에게는 교회와 그리고 사제와 또 신도들이 그걸 놓는 순간 그 가난함, 곤함 이런 사람들을 놓는 순간 저는 그건 교회도 사제도 신도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더 이런 방송들을 통해서 그런 거에 접근하는 그런 꿈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 우리 원불교에서 신앙하는 동그란 이론상도 이 다양한 것들이 하나 되어서 조화를 이루는 모습 그리고 하나됨 속에 또 다양성이 또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무언가가 더 특별하고 덜 특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서로에게 은혜이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아마 시무님께서 신앙하시는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우리 모두가 더불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혈사제 성공회 이정호 시무님이었습니다. 시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